자, 이번 시간에는 방수공사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 방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이 건물로 들어오면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럴 때 물이 침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지만 물이 침입하려고 하면, 즉 누수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물, 틈, 압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의 여건이나 어느 부위에 하느냐에 따라서 방수를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없앨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공법을 현장에 맞춰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물의 침입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에 침입을 하느냐? 일단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사가 아주 센 경사 지붕이다 이러면은 물이 비가 와도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냥 흘러내릴 겁니다. 빨리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누수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평지붕 있죠. 평슬라브 지붕.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물이 항상 고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겠죠. 뭐 물구멍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물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투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만 있다고 뭐 누수가 되는 건 아니죠. 틈이 있어야 되겠죠. 틈이 있어야 걸로 들어가겠죠. 근데 틈만 있다고 또 들어가는 거는 물이 다 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압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 틈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 압력 물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럼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동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형태와 어느 부분에 쓰느냐에 따라서 물을 없앨 것이냐, 방수공사 중에서 물을 없앨 것이냐, 틈을 없앨 것이냐, 압력을 갖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적절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해보고 공법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공법으로 해야 될지, 어느 공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방수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물, 틈, 압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없앨 것인지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커튼홀을 한다 이러면은 물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아예 틈을 없앤다든지, 뭐 틈을 없앨 수는 있죠. 틈 사이에다마다 전부 뭡니까? 실리콘 실링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틈을 없애서 가는 방식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이거 틈을 없애는 거는 시공하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나중에 보수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층인데, 초고층 건물인데, 이럴 때는 뭐 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서 틈도 있고 그다음에 물도 있지만 압력을 뭐 동일하게 만들어서 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물이 이동이 안 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커튼홀 같은 데 보통 많이 씁니다. 뭐 오픈 조인트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잘 선정해서 방수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재료를 가격이 뭐 비싸다 또는 시공하는데 뭐 난해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누수가 되면 큰일 나는 부분이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뭐 구조체에 녹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생활 환경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이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확실하게 방수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줘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농작물 재배하는 뭐 버섯 재배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은 방수를 위에 하긴 하겠지만 혹시 비가 조금 샌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죠. 오히려 더 좋죠. 물 들어오면 농작물 잘 크고, 그죠? 뭐 좀 사람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럴 때는 뭐 기본 방수만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아까 그런 방수를 택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세면 다시 하면 되니까 조금 샜을 때 누수가 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해서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방수공사도 시공 계획을 잡고 있죠. 시방서를 읽어보면 알죠. 한 번씩 쭉 봅시다. 시방서를 방수공사를 하기 전 시공 계획을 세울 때 시방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어떤 방수공사를 어떤 재료로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방수공사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시공도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시공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방법들 보다가 공정표를 잘 봐야 되겠죠. 공정표. 왜냐하면은 후속 공정이 방수 다음에 후속 공정이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방수청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쪽에 마지막 공사로 이 방수 공사를 할 수 있다면은 뭐 다른 후속 공정에 의해서 훼손될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공정표에서 가장 마지막 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전행 공정으로 하지만 전행 공정으로 하고 나면은 후속 공정 마감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게 똑바로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방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가설 설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 설비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 설비도 있어야 되고, 뭐 큰 양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뭐 양중 설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급배수 설비도 이런 가설 설비들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입하고 보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바탕면을 어,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바탕면 결함을 보수를 하고 시작할 건지. 바탕면이 제일 중요하죠.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지 방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탕 처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뭐 담수 테스트를 해보든다든지 우리가 방수하고 나서 항상 우리가 테스트를 하죠. 보통 많이 쓰는 게 담수 테스트입니다. 물 실제로 뿌려놓고 방수한 다음에 물 뿌려놓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보는 거겠죠. 시공할 때 이런 담수 시험 계획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눈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 줄눈이 팽창 온도에 뭐 팽창이 예상돼 가지고 크랙이 갈 부분이 방수하고 나서도 갈 부분이 예상된다면은 줄눈을 만들어서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온도에 의해서 방수제가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물론 구조제도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방수제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 미리 줄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조적 건물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거기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틈 사이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랙이 갈 부분을 미리 막아주는 거겠죠. 양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시공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비 오는 날을 피하고, 뭐 눈 오는 날도 피하고, 너무 추운 날 피하고, 너무 고온일 때 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양생 후 뭐 누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시공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시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볼까요? 설계 시 줄눈 세우고 뭐 그 정도죠. 자,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설계 시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건물의 거동, 그죠? 설계할 때 건물의 거동이 일어나는
부위들. 이 거동이 일어나는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온도 때문이죠. 그죠? 온도. 그러니까 뭐 지진 같은 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요즘은 지진도 좀 많이 일어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겨울철에 특히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약간씩 움직이죠. 그러면서 건물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수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도 뭐 크랙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조인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로 설치할 것인가 설계할 때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배, 지붕의 구배라든지 배수, 구배가 세면 방수 쪽에서 보면은 누수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겠죠. 근데 뭐 방수만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는 않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구배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물을 어느 정도 누수될 위험을 잡아주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설계할 때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탕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거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뭐 건물의 거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겨울철 뭐 동해 얼었다 줄었다 땅이 그렇게 하면서 건물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이럴 때는 일반적인 조인트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조인트 설치로 막을 수 있죠. 웬만한 건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인트가 미리 없으면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방수층이 움직이죠. 근데 실제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방수층이 크랙이 가겠죠.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조인트죠. 미리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안 내놓으면 어떻게 그쪽에 크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미리 내놓은 조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조인트 내놓고 그 위에 방수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미리 나 있는 조인트에서는 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죠. 그래서 미리 조인트를 내놓고 그 위에다 이제 방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조인트가 아니고 실제로 크랙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물이 침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거죠. 지붕 하중이 크게 변하는 선상, 하중이 막 바뀝니다. 크게. 그럴 때도 크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도 조인트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조인트 간격은 익스펜션 조인트 간격은 보통 50m 이하로 잡아줍니다. 50m마다 하나씩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진이나 바람, 뭐 충격력과 같은 수평력에 의한 지붕판의 변형을 작게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해야 되겠죠.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 다음에 클리프, 뭐 처진, 적재 하중의 변화에 따른 변형을 고려해서 건물을 방수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신축 줄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줄눈은 우리가 조적 건물 할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죠. 줄눈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구조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입니다. 그게 신축 줄눈이죠.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을 방지하는 거겠죠. 혹은 부동치마,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한 균열 발생 등이 예상되는 부위에 미리 조인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조인트를 만들면은 일단은 틈이 생기는 거겠죠.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위에 방수를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부위에 그냥 틈만 만들어 놓고 그 부위에 방수를 안 하면은 구조적으로는 뭐 크랙을 막을 수 있지만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도 해줘야지 방수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은 뭐 콘크리트 응결로 인한 수축으로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겠죠. 크랙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절 간 온도차, 특히 겨울 이럴 때 마감재 수축 팽창 부위의 마감 처리로 필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건물을 보호하죠. 약간씩 이런 뭐 지진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은 뭐 건물 보호가 안 되는데 조인트가 있으면 약간 약한 지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크랙이 안 가고 이 조인트 안에서 이제 해결이 나는 거죠. 미리 크랙을 만들어 놨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뭐 균열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거겠죠. 부동침하에 대비한 조인트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인트를 설치할 때 그냥 우리가 홈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떻게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냥 틈만 놔두는 형태도 있고 틈만 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이런 데 보면은 조인트를 그냥 틈만 기계로 그냥 갈아 가지고 틈만 내놨죠. 그런 것도 다 조인트죠. 그렇게 틈이 있는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뭐 지수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방수 처리를 좀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신축 줄눈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축 줄눈에 해당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미 미리 줄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금씩 온도에 의해서 건물이 팽창되거나 수축될 때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요 뭐 이질자의 접합부 요런 데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줄눈. 이게 신축 줄눈입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겠죠. 온도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수축이나 팽창을 일어났을 때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줄눈을. 그게 익스펜션 조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지금 다 돼가 있네요. 뭐 이런 부위라든지 여기도 보면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익스펜션 조인트입니다. 사진으로 그냥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줄눈 이외에 조절 줄눈은 뭐냐면 그게 조절 줄눈이 그게죠. 우리가 여기 지금 아저씨들이 작업하고 있죠. 이 바닥이 이건 옥상 바닥이네요. 옥상 바닥이 너무 커가지고 탓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라인더 같은 기계로 갈아내 주는 겁니다. 지하층 바닥도 마찬가지죠. 저런 식으로 갈아내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균일하게 어, 균일하게 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크랙을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 똑같은 규격으로 딱 줄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 이 옥상이나 아니면 기초 같으면은 매수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분리를 딱 하는 거죠. 요 구역 거리가 똑같은 부분으로 구역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크랙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 유도할 수 있겠죠.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거겠죠.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조절 줄눈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절 줄눈이나 한번 볼까요? 계획된 줄눈이죠. 균열이 일정하게 생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리가 같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거리가 같고 줄눈의 폭과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균열이 일정하게 생기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수축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 내에서 뭐 어떤 응력이 발생하면은 이 변형이 되죠. 약간씩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될 때 미리 똑같은 간격, 똑같은 뭐 깊이, 똑같은 모양으로 균열을 일정하게 생기도록 균열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일정하게 생기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요렇게 계획을 세워서 줄눈을 미리 파놓는 거겠죠. 양생되기 전에 예를 들어 이거 콘크리트라고 보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 똑같이 그냥 찍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 곤란할 때는 완전히 다 해놓고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라인더 같은 기계 큰 기계로 그냥 갈아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양생되기 전에 찍을 때가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 타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공정으로 갈아내는 경우도 있고 이 말이겠죠. 그러면 신축 줄눈하고 조절 줄눈은 둘 다 뭡니까?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통점은 있죠. 둘 다 뭐 신축 줄눈하고 조절 줄눈은 둘 다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신축 줄눈은 콘크리트 시공할 때부터 아예 분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콘크리트를 탓을 할 때 이미 분리할 수 있도록 뭐 설계에 의했건 아니면 시공에 의했건 분리시키는 겁니다. 탓을 할 때부터. 이걸 갖다가 신축 줄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축 줄눈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왜 하는가 하면은 균열을 일정하게 생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탓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커팅하는 거죠. 그라인더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내는 형태를 뭐라 합니까? 크랙을 유도하는 것을 조절 줄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구배, 지붕 구배 항상 중요하죠. 구배가 세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지붕 구배는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붕 구배를 결정할 때는 뭐 적재 하중과 처짐 및 시공 정도를 고려해서 구배를 잡아줘야 되는 거겠죠. 처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시공이 할 수 있도록 구배를 잡아줘야 됩니다. 시공도 못하도록 막 설계 그림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시공을 고려 안 하는 설계 막 뭐 지붕을 갖다가 직선으로 안 하고 막 곡선으로 3단 곡선으로 막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공 정도를 고려해서 이 구배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머무는 시간이 작으면은 누수될 가능성이 좀 작죠. 그래서 옥상 평 슬랍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물 구멍을 많이 빼주면 되겠죠. 물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적당한 크기의 드레인을 설치하고 배수구의 구배로 충분히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코나 평 슬라브 지붕이 큰데 코나 쪽에 하나씩만 물구멍 빼놨다 이러면은 물이 머무는 시간이 크죠.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코나 사이에 뭐 한 2개 정도 넣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보통 이거 물 구멍을 많이 내는 데가 어디 쪽이냐 하면은 물류 창고 이런 거 있죠. 물류 창고 이런 거는 엄청 길죠. 그러면서 물 구배를 많이 주고 구배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수직 홈통도 많이 줍니다. 수직으로 물 구멍 많이 빠지도록. 그 다음에 수평으로도 주죠. 수평 홈통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물이 경사지붕에서 흐르는 거를 다 잡아서 쭉 구배를 줘가지고 빼가지고 밑으로 빼는 형태죠. 많이 볼 수 있는 게 수평 홈통이 어딥니까? 우리 옛날에 기아집 같은 거 있죠. 그죠? 기아집 보면 앞에 처마에 보면은 비가 오면은 기아에서 쭉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 거 수평으로 홈통이 잡습니다. 물론 구배가 있어야지 수직 홈통으로 이제 보낼 수 있죠. 수직 홈통으로 가서 이제 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배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지 방수의 하자를 막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설계할 때 콘크리트 뭐 우리가 단열재 우리가 많이 하죠. 요즘 뭐 에너지 제로 빌딩 이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데 단열재나 우리가 철골 구조 데크 플레이트 위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또뭐 경량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건조가 빨리 됩니다. 이거 일체식으로 철근 콘크리트처럼 한 층을 다 탓을 했는 게 아니고 데크 위에 조금 쳤다든지 슬라브 뭐 두께 해봤자 뭐 150mm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쳤다든지 단열재 있는 거 위에 콘크리트 조금 쳤다든지 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빨리 건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층을 선택할 때
빨리 건조되겠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설계 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판은 뭐 배합이나 배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균열 발생을 적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붕판 같은 거 만들 때는 배건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균열이 최대한 적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붕 할 때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붕이 물을 가장 먼저 맞죠. 그죠?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평지붕이냐 아니면 경사지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수되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누수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PC나 ALC판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붕판 표면이 연속성을 갖도록 해줘야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런 얘기겠죠. 방수청 선택 시 방수청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 이때가 했던 얘기들 정리해 놓은 거겠죠. 지역에 따라서 뭐 강우량이 다르고 적설량이 다르고 이렇게 하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방수 지역에 맞는 방수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 시기,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들을 뭐 언제 시공해야 되느냐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수청을 다른 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 틈, 압력 중에서 무엇을 없앨 수 있는 방수 공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피해 정도, 노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방수 공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무조건 방수 성능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필요도도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죠. 중요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방수 공법을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구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공성과 마감 등을 고려해서 지붕의 형상과 구배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뭐 난해한 형상을 하면은 시공을 할 수가 없죠. 마감을 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탕의 종류는 뭐 거동, 균열 등이고 지붕의 사용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누수 성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방수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